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남산 돈가스, 과연 누가 원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죠. 법적으로 누가 원조고 누가 잘못을 했느냐를 차치하더라도 역시 돈가스는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두 업체,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A라는 사장님의 업체 돈가스와 지금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101번지 남산 돈가스, 이렇게 두 업체 돈가스를 저희가 직접 퀵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장님, 그 사장님의 돈가스는 배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퀵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플레이팅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맛은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조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제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은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배달을 위한 플레이트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 점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밥, 돈가스, 콘 샐러드, 소스 이렇게 옵니다. 짜자잔. 이게 딱 보는 순간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시락에 이렇게 담겨있는 돈가스, 그게 생각나요. 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림 수프 왜 안 왔어? 크림 수프 어디 있어? 크림 수프, 후추 뿌려진 크림 수프 경양식의 기본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101번지 남산 돈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 101번지 남산 돈가스는 중국의 프랜차이즈가 40여 개 정도 되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자본이 있는 업체는 좀 뭔가 때깔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스, 이렇게 소스는 비슷하게 옵니다. 벌써 약간 비주얼이 약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냄새는 여기가 더 풍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 원조집을 A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약간 그 기름 냄새 있잖아요. 그게 확 많이 나네요. 더. 네. 자, 어쨌든 비주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소스가 중요하죠. 소스 안 찍어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소스를 본격적으로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업체 거 먼저 먹어봤는데요. 이 굉장히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나네요. 항상 그 돈가스 소스는 뭔가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약간 발랄하달까? 맛이? A업체. 여기 소스에서 맛이 아예 다르네요. 소스가 맛이 아예 달라요. 여기는 여기는 클래식. 자, 그러면은 우리 A업체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튀김은 기본적으로 이 바사삭이 생명이죠. 배달을 해서 그런지 눅눅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가스의 맛이에요. 결국 클래식한 돈가스. 자, 소스를 찍어서 두께가 두껍진 않은데 정말로 기본에 충실한 그런 맛이 납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의 맛이 살아있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바로 맛있습니다. 아주 기름에 약간 많이 절여져 있어서 바삭한 식감이 좀 많이 안 사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는. 그런데 뭐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에 잘 충실한, 사실 저는 뭐 그 맛 평론가도 아니고 돈가스 전문가도 아니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 업체 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경양식 돈가스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뭔가 느낌이. 자, 소리가 좀 다르죠 벌써. 제가 씹으면서도 식감 자체가 좀 달라요.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잠깐만. 자,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겉바속촉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배달업도 하고 있고 배달에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배달을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촉촉한 겉바속촉의 식감을 살려놓고 왔습니다. 아주 맛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딱 컨셉이 있네요. A집은 그냥 약간 집밥 같은 느낌, B집은 프랜차이즈의 맛, 대기업의 맛,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림 스프는 둘 다 안 좋네. 열받네 이거 좀. 크림 스프 왜 안 주지? 아무튼 여기는 밥이 이렇게 주먹밥 조금 나오고 밥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맛은 뭐 다 개인의 주관적인 거잖아요. 확실히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 티가 나는 우리 B업체 돈가스가 조금 더 제 스타일에 맞긴 맞네요. 자 여러분, 제가 두 업체에 대해서 맛을 보고 왔는데요. 맛으로는 진짜 정말 너무 확연히 달라가지고 원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원조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원조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A 사장님의 의견대로 지금 현재 101번지 남산돈가스의 주인인 B 사장님이 그 간판 업장 유명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2001년부터 영업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계시다면 A 사장님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남산돈가스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 이미지, 그 인지도 그 자체가 무형자산입니다. 이 무형자산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A 사장님의 의견대로라면은 A 사장님의 무형자산이에요. A 사장님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이 무형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B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영업까지 하고 있다? 너무 부당한 일이죠. 부당한 일인 거는 맞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A 사장님은 여기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A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무형자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장사를 한다면 B 사장님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소재기를 하면 돼요. 너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무형자산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 부정경쟁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재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101번지 남산돈가스 어떻게 보면 상표잖아요. 상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남산돈가스 관련된 상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두 B 사장님이 관련돼 있는 회사가 상표권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좀 너무 부당하잖아요. A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저명한 상표, 유명한 상표를 B 사장님이 갖고 있다? 부당하죠.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유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시켜주지 않는다.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B 사장님이 갖고 있는 상표권들 다 무효시키고 A 사장님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럼 해결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무효시킬 수 있는 것도 등록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심판 제기를 해야지 무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5년이 넘은 상표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A 사장님 억울하고 분통 터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질 않습니다. A 사장님께서 2011년 그 당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그 더 전으로 가서 2003년도부터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이 가게에 대해서 상표권 획득만 잘 해놓으셨어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